네온 하늘이 깨졌다. 거대한 도시 전역의 전광판이 일제히 깜빡이며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20분. 모든 스크린, 모든 디스플레이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번지는 이상한 빛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흔들었다. 렌은 초고층 빌딩 옥상에서 기계파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구조대 사고 이후 이식받은 이 로봇팔이 다시 과열되고 있었다. 하늘의 균열에서 쏟아지는 이상한 빛을 보며 직감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소에서 노바는 자신의 실험 데이터가 현실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3년 전 실패한 실험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공중에 떠오르는 홀로그램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만든 문제가 드디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을.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도심 폐허에서 두 명이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낯선 사람이면서 동시에 운명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느꼈다. 렌은 철골을 기계팔로 비틀어 올리며 길을 만들었고 노바는 중력을 조작해 공중으로 날아와 착지했다. 노바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3년 전 그녀의 실험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다. 의식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시도였다. 실험이 실패하면서 생긴 균열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의 균열이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렌이 구조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된 것이었다. 렌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얻은 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이었다. 구조대원으로서 생명을 구하려 했던 그녀의 의지가 현실을 넘어선 힘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하늘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코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세계에 갇힌 잊혀진 기억들,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능성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공격이 아니라 완성에 대한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노바가 핵심을 설명했다. 이곳은 가짜 세계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 현실은 무수한 다른 세계들 중 하나였다. 20분 후 일어날 사건은 이 무한한 가능성들 중 하나의 현실만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다른 모든 가능성들의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에코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 그들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기억들의 모음이었다. 각각이 한때는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꿈들이었다.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이었다. 각자의 능력이 최대치에 도달하면서 그들의 생각도 선명해졌다. 렌의 기계팔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의지의 구현이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이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했다. 살아남는 것만이 존재의 의미인가? 팀원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이 혼자만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가? 노바의 중력 조작은 공간과 시간의 재배치였다. 그녀는 물리 법칙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힘은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현실로 돌아가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지하 기계실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운명의 갈래길이 놓여 있었다. 한쪽은 개인의 생존과 원래 세계로의 복귀를, 다른 쪽은 모든 가능성의 보존과 더 큰 진실의 추구를 의미했다. 노바가 마지막 진실을 밝혔다. 초신성 폭발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나의 현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현실들이 다시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였다. 렌은 고민했다. 생존 본능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 살아남는 것이 옳은가?
노바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실험을 통해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희생은 정당한가? 시간이 촉박해졌다. 2분이 남았다. 마지막 순간 에코들이 기계실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들은 존재하고 싶다고, 기억되고 싶다고, 의미를 찾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렌은 에코들을 보며 팀원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들도 이렇게 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삶을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살아남는 자의 의무는 죽은 자들의 목까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노바는 에코들을 보며 자신의 실험이 만들어낸 모든 가능성들을 느꼈다. 과학자로서 그녀는 진리를 추구했지만 인간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하지만 깨달았다. 완전한 지식은 완전한 외로움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30초가 남았다. 렌이 결정했다. 그녀는 메인 컨트롤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스위치를 누르는 대신 에코들에게 말했다. 함께 갈 수 없다면 자신들이 기억하겠다고. 다른 세계에서라도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노바가 중력장을 최대한 확장했다. 에코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현실로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이 소진되어 갔다. 10초, 9초, 8초. 렌이 노바를 붙잡았다. 함께 가자고. 책임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5초, 4초, 3초. 빛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는 파괴가 아니라 변화였다. 렌과 노바는 현실의 병원에서 깨어났다. 3년간의 깊은 잠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현실은 떠나기 전과 달랐다. 차원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통로가 되어 있었다. 창밖 네온 하늘에서 작은 불빛들이 깜빡였다. 에코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답을 찾아갈 동반자가 있었다. 네온 도시는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였다.